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도 오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몇몇 공천 윤곽을 밝혀놨죠? 예, 총 17개 지역 가운데 5곳이 단수, 경선 10개예요.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냐? 경남은 김경수 의원 전략공천입니다. 예. 광주는 지금 일부 후보들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방식을 정한다는 거예요. 네, 5곳이 단수 공천이라고요? 네, 어디 부산 어디요? 오거돈, 울산 송철호, 세종 이춘희, 강원 최문순, 경북 오중기 이렇게 해요. 네, 영남권 쪽에 단수 공천이 몰려 있네요. 이게 재미있는 포인트. 민주당이 과거에 영남권에 단수 공천 많이 했어요. 나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후보 하나 세우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은 좀 다른 게요. 일단 보면은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현직 재선이고 올림픽도 잘 맞춰가지고 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렇죠. 세종 이춘희 시장도 당내 경쟁자가 별로 없고. 현직이고. 예, 나머지 3곳이 부산, 울산, 경북인데 경북은 좀 경우가 다르고요. 부산, 울산은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단수 공천한 것은 뭐 후보들 간의 경쟁력 차이도 있겠지만은 본선에 집중하라는 뜻이겠죠. 예. 게다가 그 경남도 김경수 의원으로 전략 공천이 거의 확정된 단계니까 거기도 단수 공천이나 똑같은 그렇죠. 거죠. 자, 보십시오. 부울경이 전략 내지 단수 공천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예.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은 이번 지방선거에 접전지는 바로 이쪽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울경에서 이기면 3당 합당 이전으로 복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자 지역구 뭐 본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은. 예. 반면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낙동강 방어선 아래쪽에서 밀리면은 그냥 TK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울경에서 예를 들어 한국당이 지는데 뭐 수도권에서 이길 수야 있겠습니까? 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부산, 울산, 경남이 양쪽이 다 총력이다. 그렇군요. 예. 자, 나머지 경선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3인 경선 지역은 서울, 박영선, 박원순, 우상호, 경기도는 양기대, 이재명, 전해철, 뭐 대구는 이승천, 이상식, 임대윤, 인천, 김교웅, 박남춘, 홍미영, 대전이 박영순, 이상민, 허태정, 전남이 김영록, 신정훈, 장만채 후보예요. 세 사람 경선. 예.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죠. 맞습니다. 3인 경선 지역에서는 한 명이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한 2명이 결선 투표를 하는데 결선 투표는 그 날로부터 하루 지나서 해요. 예. 과열을 또 막기 위해서 특별한 선거 운동은 따로 없습니다. 예. 2인 경선은 충북에서 오재세, 이시종, 충남의 복기왕, 양승조, 전북의 김춘진, 송하진, 제주의 김우남, 문대림 이렇게 됩니다. 네. 룰도 결정됐고 경선 후보자도 다 이제 마감이 된 거고 네. 이제 본격 경선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이제부터 일정 뭐 토론회는 어떻게 하고 투표 여론조사는 며칠이나 하고 이런 일정이 쭉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치열하게 눈치 작전이 벌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로 눈치 작전을 해요? 경력 간판을 어떻게 하느냐. 경력 간판? 무슨 통상 얘기? 예. 뭐 현직 뭐 전직 뭐 이렇게 경력을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하든지 후보가 될 때. 당연하죠. 그럼 보통 현직 포함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 명기할 수 있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경력란에 문재인이라는 3글자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게 너무 앞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보면은 어떤 후보들 같은 경우에 장관급 자리에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뭐 문 대통령하고 관련된 직함을 붙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런 경우에 법적 지위가 있는 것만 보통 해주게 하거든요. 예. 뭐 선대본 이런 건 못 붙이게 합니다. 그러면은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이런 시비가 곳곳에서 너무 많이 붙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예. 한다. 뭐 예. 예를 들어서 청와대 출신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청와대 이렇게 못 쓰고 그냥 청와대만 써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아니, 이제 또 그 만약 청와대를 문재인 청와대라고 못 쓰고 그냥 청와대라고 써라고 하면 나머지도 다 사실은 문재인이 안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예 다 못하게 하느냐. 근데 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내가 보좌관이었다. 아, 그건 또 어쩔 수 그러면 그거 없네. 문재인 의원 보좌관일 수밖에 없지 국회 보좌관이라고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그러네요. 이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부터
계속 이 경선 때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한 6, 7년 전에는 노무현이라는 이름 세 잔만 들어가면은 민주당 경선에서는 그냥 압도적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겠죠. 대통령 인기 좋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경선에 뛰어든 후보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그렇죠. 그런 사실은 내가 문 대통령 더 인연이 깊은데 저 사람은 인연이 짧은데 뭐 직함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야, 이게 결선 투표 도입하느냐 마냐보다 더 중요한 룰이 그렇죠.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정치권의 속사정을 낱낱이 들었네요.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